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 가해 노인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욕설과 함께 수차례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의 공포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잠시 뒤 흉기로 찌르려던 70대 노인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편의점 주인이 잠든 노인 2명을 깨우다 시비가 붙었고 흉기 난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손님도 아닌 두 분이 3시간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의자를 막 다 집어던지고. 피해 점주는 흉기에 허벅지를 찔려 다쳤는데 상처가 아물기도 전 악몽은 반복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가해 노인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겁니다. 편의점 업주는 이들이 흉기 난동 이후 4차례나 더 편의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두고 보자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공포에 다른 종업원은 일을 그만뒀고 남은 직원들은 호신 장비까지 마련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의 공포가 반복됨에도 경찰의 후속 수사가 부족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찰분한테 이 사람들 계속 오는데 어떡하냐,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진짜 뭐 집어던지고 저를 때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보복으로 칠 수가 없고.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 노인들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행패를 피운 당시엔 사안이 경미했다고 판단해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보복과 여지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의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문산 상인번영회와 중구민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 개발 추진위원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 2차례씩 보문산 개발에 찬성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대전시가 내놓은 보물산 프로젝트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보문산 개발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3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 아동을 관리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아동학대 예방 상담원들의 이직 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최근 대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이 더 추가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심층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대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구와 유성구는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해 왔는데 이번에 개소한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성구와 대덕구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와 지원을 맡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3곳으로 늘면서 상담원 1명이 관리하던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2년 전에 비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전시에서 10명을 추가 지원하면서 상담원 이직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허덕이던 기관들은 피해 아동과 가정에 맞는 맞춤형 심층 관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그리고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좀 더 가정의 특성에 맞는 좀 더 고도화된 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 사전 개입을 강화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 교육도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체벌이라든지 자녀를 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사실 훈육과 체벌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리 지원팀도 꾸렸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끝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증상이 상담 회기 안에서 완화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다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아동보호기관의 추가 신설과 예방 사후 관리가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1월 아내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힌 38살 남성 A씨가 마약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현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민국 수용소를 탈출한 A씨를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검거할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A씨가 필리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송환 절차는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며 고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56살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반지는 30대인 고인이 생전 애인과 마쳤던 커플링으로 A씨는 유족이 반지의 행방을 묻자 급히 금은방에서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무마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색이 달라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A씨는 이후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들에게 돌려주며 합의를 했지만 횡령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소가 논을 갈고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벼를 심는 전통 농법.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소 썰어질부터 손모내기, 노동요와 일하는 중간에 즐기는 새참까지 전통 농법을 그대로 되살린 전통 농법 체험 행사가 열려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년 농사에 앞서 풍년을 기원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유풍속인 기놀이와 길놀이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쟁기를 이고 논에 들어간 커다란 황소는 모내기 작업을 앞두고 성큼성큼 농부와 호흡을 맞추며 논바닥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제는 농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쉽게 구경할 수 없는 소 썰어질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기나 칭칭나네 모내기 하러 가자 기나 칭칭나네. 공동 노동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요가 사람들의 흥을 북돋우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손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한 줄로 길게 서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를 심습니다. 고된 모내기로 지칠 때쯤 반가운 새참도 도착합니다. 광주리에 담긴 떡과 김치, 두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TV에서만 보던 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새롭기도 하고 저희는 또 농경 지역 살잖아요. 사는데 이제 이런 체험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고생하시던 분들 심정은 좀 알 것 같고. 아산시가 마련한 전통 논농사 체험 행사로 대학생부터 유치원생, 청년 농부들까지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일손을 보태고 힘을 모아야 하는 전통 방식의 농사를 통해 땀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를 나누고 전통 농법을 하나의 문화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전통 모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야말로 농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소중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오는 10월에는 벼베기 체험까지 이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정호 일대를 생태농업단지로 지정해 전통 농경문화축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예산시장 인근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와 창업교육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주관한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국비 79억 원을 포함한 134억 원을 투입해 예산시장 인근의 지역 취창업자를 위한 25실 규모의 민간주택과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과 주민 등이 예산시장을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과 화장실, 물품 보관소와 주차장 등을 갖춘 정거장도 조성합니다.
백제인들의 주요 기록 수단이었던 목간부터 5, 60년대 회색빛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어줬던 외국 영화 포스터까지 이번 주말 색다른 전시를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아트앤컬처 양정진 기자입니다. 부여 쌍봉리에서 출토된 나무 조각에는 구구단이 적혀 있고 시험을 준비하며 논어를 기록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종이를 쓰기 전 백제인들의 주요 기록 수단이었던 작은 나무 조각인 목간에는 세금 징수 내용과 손편지 등 백제인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목간은 당시 기록 문화가 부족한 백제의 역사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백제 사람들의 손글씨가 적혀 있는 목간을 보시고 백제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간의 발굴과 보존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백제 목간의 90% 이상이 발견된 사비도성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전시 백제 목간이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립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우리에게 익숙한 5, 60년대 명작들의 원화 포스터 57점을 대전 창작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얼굴인 포스터를 통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 열풍의 새로운 문화 코드를 선사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살던 그 영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대전 한비탑 2층 한비스퀘어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모건 뮤직 페스티벌. 내일 오후 5시엔 성악가와 파페라 가수,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자로 구성된 퓨전 클래식 팀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주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키즈 페스티벌과 뮤직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대덕 연구단지 기관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위클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은 한의학 연구원 차례로 한의학과 감염병 관련 연구에 대해 쉽게 소개하는 전시와 강의가 마련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참여연대는 최 시장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며 실질적인 준비와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은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정치 양극화와 민심을 왜곡하는 팬덤 정치 등의 문제 해결과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도중 순국한 고 오영환 장군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임재엽 상사의 추모식이 모교인 충남기계공고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고 오영환 장군과 고 임재엽 상사의 이름으로 장학금 수여식도 열렸으며 특히 임재엽 상사의 부모는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장학금 수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탁 트인 서해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 안면대교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태안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가 개관했습니다. 국비 23억 원 등 64억 원을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이 전망대는 높이 51m에 전체 면적 576제곱미터 규모로 특산물 판매장과 휴게 음식점,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태안 해안에서 자생하는 해당화 꽃잎을 형상화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연지법 나경선 부장판사는 고양이 등을 도살한 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길고양이를 화살로 쏴 죽이는 모습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은 뒤 4차례에 걸쳐 고어 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등 노력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17살 친구를 4시간 동안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뒤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주범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또 다른 일당 20살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10대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아무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